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교수에게 주어진 인생 코스는 대략 이랬습니다. 정해진 나이에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혼인을 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시댁을 공경하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수절을 하거나 과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를 자기가 시험을 봐서 고르고 사대부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시를 주고받고 결국 그 이름이 기생이면서도 한국 문학사의 시인으로까지 올라간 여자. 바로 개성의 명기, 명월 황진이입니다. 오늘 역사풍자극장에서는 무거운 부조리 이야기 대신 조금은 가벼운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인생 이야기. 조선의 금기 위에서 춤추던 여자 황진이의 삶과 사랑 그리고 밥벌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진이가 어떤 시대, 어떤 위치에서 살았는지부터 볼까요? 황진이는 대략 16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조선 11대 왕 중종 때 개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역사 기록에는 자세한 내용이 거의 없고 야사와 설화, 후대 기록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어난 집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아버지는 양반 집안이지만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어서 정식 양반가의 딸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 혹은 아예 기생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는 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성장했을 때 양반가의 정실부인이라는 표준 코스는 이미 막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가능한 선택지는 양반 집에 첩이 되거나 집안의 애매한 짐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재능을 전면에 내세워 기생이라는 직업을 택하는 길. 야사에 따르면 황진이가 기생의 길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조금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5살 무렵 동네 한 총각이 그녀를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되는 존재라면 차라리 내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녀는 억지로 양반의 첩이 되는 대신 스스로 기생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인지 후대의 각색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황진이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남들이 나에게 씌워놓은 운명을 그냥 당하는 대신 차라리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해서 내 식으로 살겠다. 이것이 황진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가까운 선택.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여다볼까요? 개성은 고려의 옛 도읍이었고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활동하던 기생이 바로 황진이, 그녀의 기생 이름 명월입니다. 밝을명 달월. 밝은 달이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당대에 유난히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기생은 술만 따르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와 춤, 시와 글씨, 악기 연주까지 손님들 앞에서 문학과 학문, 예술을 갖고 놀 수 있어야 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조와 음악, 춤 실력이 뛰어났고 당대의 이름난 선비들과 격에 없이 시를 주고받으며 송도삼절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송도삼절. 송도는 개성의 옛 지명으로 송도삼절은 송도에서 손꼽는 세 가지 절경을 말합니다. 박연폭포, 학자 서경덕 그리고 기생 황진이. 폭포 하나, 대학자 하나, 기생 하나. 천민 신분의 여자를 자연의 절경과 이름난 유학자와 함께 세 가지 으뜸으로 꼽았다는 사실 자체가 당대 사람들이 황진이를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문화의 아이콘으로 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황진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남자를 시험 본다라는 이른바 내 남자 검증 시험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황진이는 아무 남자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사대부들이나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거나
시조 한 수를 던져주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지 못하면 상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 감을 자랑 마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조와 엮인 벽개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황진이 앞에 자기 수양과 도덕심을 자랑하던 종친 벽개수가 나타납니다. 황진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산을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너 너무 쉽게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는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다. 달빛이 산을 가득 비추고 있으니 잠시 쉬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 시를 벽개수에게 들려주며 그렇게 원칙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꼭 직선으로만 흐르냐. 가끔은 멈춰서서 다른 선택을 해볼 만도 하지 않느냐라고 넌지시 던진 셈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어디까지 각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마다 과거 시험을 보던 조선의 양반들. 글 읽고 글 쓰고 시험 치는 데에는 도가 텄지만 정작 사람과 마음을 보는 눈에서는 기생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스펙 좋고 배경 좋은 남자들이야 많지. 그렇지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은 내가 다르게 고르겠다. 조선판 소개팅 현장에서 황진이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조건 말고 내 생각을 보여줘. 그렇다면 황진이는 단지 연애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직업인이었습니다. 술자리를 책임지고 손님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이끌고 그 대가로 생계를 꾸려나간 일종의 조선판 프리랜서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조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동짓달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그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불 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 밤에 그 시간을 굽이굽이 펴서 함께 쓰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로맨틱한 연애시 같지만 다르게 읽어보면 이런 메시지도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국가가 정해준 대로, 남들이 정해준 대로만 쓰는 게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 내가 쓰고 싶은 방식으로 내 시간의 길이와 모양을 다시 짤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시간은 대부분 남편과 시댁, 자식에게 쓰도록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시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쓰고 싶은 시간을 내가 직접 재단해서 보관해 두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조들 역시 산과 물, 달빛과 계절 같은 자연을 노래하면서 그 안에 사람의 마음, 이별, 그리움, 자존심을 짧고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들을 쓴 사람이 양반 선비가 아니라 천민 신분의 기생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생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지만 황진이는 그 바닥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문학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폭포와 학자와 함께 송도삼절로 불리던 기생. 천민이면서도 자기 재능과 선택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 이것이 바로 흑역사 속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반전 같은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황진이의 삶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선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흠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신분은 천민, 직업은 기생. 여러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술과 노래 사이를 오갔던 여자.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황진이는 이런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흠이 많은 건 누구였을까? 내가 아니라 나에게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고
운명을 강요하던 사회는 아니었을까? 선택지가 거의 없던 시대에 그나마 가능한 선택지를 자기 의지로 잡아준 사람. 기생이라는 직업은 분명 위험과 한계를 함께 안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황진이는 사랑을 주고받을 자유, 시를 쓰고 불을 누릴 자유, 누구와 어울릴지 고를 자유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녀의 삶은 시대를 앞서간 조금 무모한 그러나 꽤 쿨한 선배의 인생 실험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코스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가보겠다. 물론 그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조 한 편,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꼭 모두가 똑같은 답안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조선의 빡빡한 신분제와 성도덕의 한가운데에서 황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풍진 세상,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오늘 역사풍자극장 황진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볍게 그러나 묵직한 한 숟갈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